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세 딱 은퇴를 했는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 그럼 그 사이 5년, 소득이 또 끊기는 이 공백기를 도대체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소득 절벽 문제인데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주 든든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가볼 길입니다. 이 5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막연했던 불안감이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바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모든 예비 은퇴자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이 도전 과제가 정확히 뭔지부터 한번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냥 뭐 기다리면 되겠지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시간은요, 하루하루가 재정적으로 불확실한 아주 힘든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공식적으로 소득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소득이 절벽처럼 뚝 끊기는 거죠. 주된 수입이 아예 제로가 되는 데드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늘 우리의 핵심 목표입니다. 근데 문제가 월급이 끊기는 것에서 끝나질 않아요. 재정적인 압박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막 터져 나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은 없는데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많이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녀들 결혼이나 교육 지원은 계속 해줘야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평생 모아둔 은퇴 자금을 생활비로 야금야금 까먹게 되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나겠죠.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소득 절벽 문제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국가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된 걸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나라 전체가 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 길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아예 법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늘리자 이렇게 주장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60세 정년은 그대로 두고 기업이 알아서 재고용하는 식으로 좀 유연하게 가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정성이냐, 기업의 부담이냐, 이 2가지 접근법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무려 40%. 이게 OECD 평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정말 충격적인 수치거든요. 이러니 국내외에서 이거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변화, 대체 언제쯤 우리 피부에 와닿을까요? 자, 정부의 로드맵을 한번 보시죠. 2025년부터 법안 논의가 아주 본격화되고요. 최종 목표는 2033년입니다. 이때 정년과 연금 받는 나이를 딱 일치시켜서 이 소득 공백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직접 이 정책과 경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움직여서 일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 지원 제도를 협상 카드로 써서 회사에 재고용을 제한하는 겁니다. 둘째, 내 평생의 경험을 살려서 후배들을 위한 멘토나 컨설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정년이 긴 공공부문 일자리를 한번 노려보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바로 이 계속고용 장려금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직접 회사 인사팀에 가서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재고용하시면 정부에서 지원금도 받으니 회사도 좋고 저는 계속 일할 수 있으니 저도 좋잖아요. 이거야말로 서로 윈윈하는 해결책이죠. 좋습니다. 일하는 기간을 늘려서 첫 번째 기둥을 세웠다면 이제 2번째 기둥을 세울 차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다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재정적인 다리를 놓기 위한 3가지 핵심 도구입니다. 첫 번째는 개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활용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 매달 생활비처럼 빼서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연금 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2번째, 만약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택연금, 특히 소득 공백 피해 돈을 더 많이 주는 초기 집중형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전문 지식을 살려서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걸로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 자체도 바뀝니다.
2026년 개편안의 핵심 아주 간단해요.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입니다. 우리가 내야 할 보험료는 9%에서 13%로 오르고요. 나중에 돌려받는 돈은 아주 약간 소폭 오르는 거죠. 연금기금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변화인데 이게 우리한테 주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스스로 준비해야 할 몫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문제점이 뭔지, 해결책은 뭔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딱 묶어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최종 청사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실행 계획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뭘 해야 할까요? 내 예상 연금액부터 확인하고 ILP 계좌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는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회사랑 재고용 협상을 준비해야겠죠. 마지막으로 65세 이후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차곡차곡 만들어둔 디지털 소득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정년 연장이라는 건 누가 날 위해 해주기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것. 바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알아본 이 전략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은퇴를 멋지게 직접 한번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